드디어 지형민 선수, 그러니까 붉은매 선수와 TRG 선수의 경기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 영상이 역순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를 먼저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버링이든 어떤 경기든 그 경기가 끝났을 때 결국 가장 이제 여파가 강한 것은 메인 이벤트인데, 그 메인 이벤트부터 실제 업로드 시간까지 경기가 많다 보니까 한 보름 정도 사이가 떠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알 사람들 결과 다 알고 이슈도 식은 상태에서 메인 이벤트를 보느니, 가장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았던 후반 경기를 오히려 일찍 업로드하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붉은매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사실 붉은매가 확실한 언더독이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언더독으로 보는 추세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 전적들을 좀 볼게요. 이 전적이 뭐 두 선수 다 전적이 깔끔하고 이쁩니다만, 아무래도 그 지영민 선수의 전적이 조금 더 아쉬웠었죠. 자, 근데 당시에 이제 경기 전적을 보면은 TRG가 10승 1패, 붉은매가 7승 1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그 TRG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지영민 선수를 응원하지만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야, 정말 1라운드에 초살 KO가 나와버렸죠. 한번 KO 장면만 다시 한번 볼까요? 뭐 따닥 부딪힌 다음에, 오, 그때 펀치러치가 잘 들어갔단 말이죠. 상대방이 몰려가지고 어쩌면 여기서 끝내나 했었는데, 끝내나 했었는데 갑자기 빰 클린치를 잡히면서 턱에 니킥이 떡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나 했는데 어떻게 겨우 잡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클린치를 버티면서 상대방을 이제 테이크다운으로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위에서 올라갔다가 네, 스윕 막아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손목,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목을 자기 발 아래로 눌러가지고 파운딩을 이제 치고 있었는데, 안발 캐치를 당한 번 하다가 안발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파운딩을, 야, 전 진짜 제가 여태까지 MMA 보면서 제가 봤던 파운딩 중에 제일 시원한 파운딩이었던 것 같아요. 파운딩 이렇게 잘 꽂힌다고? 재밌었던 게 그 전 경기 인디언킹 엔초비, 뭐 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거 보면은 그 파운딩 칠 때 엔초비가 다 피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똑같이 치는데 엔초비 다 피했단 말이야. 근데 TRG는 못 피하고 그걸 다 꽂힙니다. 빵빵빵빵빵. 진짜 와, 이런 파운드 처음 봤어 진짜. 이 상태에서 경기가 바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언더독이었는데 정말 시원하게 경기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마이크 웍까지 좋고, 거기에 또 어떤 달달한 연애 스토리까지 만들어주고, 추가 컨텐츠거리 만들어주고, 완벽한 엔딩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이게 폐회사까지 이어질 수 있게 정말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지난 넘버링에서 느꼈지만은 그 블랙컴뱃 16대, 사실 마지막 그 메인 카드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번 그 넘버링 때 메인 카드 직전이 투신 대 무사였잖아요. 근데 이때 투신이 압도적으로 이겼어. 분위기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울프킹 대 그 RS 갔는데, 사실 뭐 RS 응원할 수밖에 없지, 한국이니까. 근데 여기서 RS가 지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데 표정들이 다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폐회사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그 폐회사도 어쩌면 그 분위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었을까. 폐회사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 전에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했을 때 원래 계획된 폐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긴 했었는데 원래 계획된 말이 있었는데 그냥 그 즉석에서 안 했다고 했었어요. 다른 인터뷰였었는데 뭐였더라? 그래서 느꼈던 게, 야, 이 메인 카드의 경기 결과는 너무 중요하구나. 붉은 매가 기가 막히게 그 장식을 성공했다. 정말 그 검정 대표님 입장에선 얼마나 예쁠까.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그 블랙 컴뱃이라는 단체의 입장에서 붉은 맥의 존재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얘가 나이가? 야, 나이가 20살이야, 20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과연 블랙 컴뱃이라는 단체가 10년 이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붉은매예요. 블랙컴뱃이 아직 신생 단체다 보니까 정말 블랙컴뱃이 밑바닥부터 키워 올라온 선수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시라소니도 있긴 하지만, 뭐
타우루스나 이제 그런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또 넘버링급이 아니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지금 막 현재 소위 컨텐더급 하는 선수들은 다른 데서 성장하고 온 선수들인지라 또 은퇴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근데 그 10년 이상 이끌어 가려면은 지금 어린고 쌩쌩한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선수들이 컨텐더급이어야 되는데, 바로 붉은매가 그 역할을 제대로 맡아주면서 소위 이제 블랙 컴뱃 1기라고 할 수 있는, 타 단체에서 잘 활동하던 컨텐더 이들이 은퇴해도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붉은매가 증명해줬죠. 네, 물론 이제 군대라는 어떤 벽이 있긴 한데, 네, 아유, 이 정도면은 군대 갔다 와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지영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성, 블랙 컴뱃의 가치, 이거는 사실상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신 내용일 텐데, 전 특히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요, 지영민 선수는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어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면은,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생각보다 꽤 영리하게 인간관계를 하고, 자신의 어떤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리하게가 약간 이제 영악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똘똘하고, 그래서 정말 더 성장 가치가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영민 선수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리숙해 보이고, 좀 이렇게 약간은 좀 허당 같아 보이고, 목소리도 좀 이게, 아, 이제 제가요,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까 말했지만 안 좋은 계산이 아니라, 이걸 왜 계산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영민 선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는지, 이런 눈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육수님 오셨습니까? 아, 어쩌면 육수 라이브님께서 지금 영상 제 추측이 맞나 안 맞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지영민 선수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다 보니까, 아마 지영민 선수가 생각한 그런 이제 자기가 생각한 인간관계에서 해로울 수 있는 지점은 그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영민 선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더 어리숙하고 친숙하게 보이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 이렇게 허당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선수를 봤을 때 그렇게 과연 허당일까 했을 때, 저는 실제 성격은 오히려 진짜 지영민 선수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좀 진중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육수라이브 영상 보고 왔었는데, 육수라이브나 이제 춘천 팀매드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카운트다운 그 영상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깨발랄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때는 어른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랬다가 주변에 그 체육관 선배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시라소니 선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자신이 용납받고 싶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식구가 되고 싶다 보니까 그들 앞에서 더 일부러 어리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수는 안 그런 선수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에 경기 보면 알겠지만은, 그 TRG 선수 이긴 다음에 폭발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지영민 선수 안에 누르고 있었던 자신의, 어찌 보면은 그 눌러왔던 자아가 폭발하는 순간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폭발을 했다가 지영민 선수도 아차 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얼굴 다시 붉은 매 모드로, 근데 저 뭐해 갔었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못 참고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아니야, 이 모습을 보이면은 난 또 이렇게 용납받지 못할지도 몰라. 얼른 내가 다시 좀 뭐랄까 친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대중들과 혹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인물상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특히 이제 저거 보세요. 그 치어리더 컨텐츠 참여할 때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이쁜 누나들 사이에서 막 즐기고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막 그냥 그렇게 막 노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은 가장 상황이 재밌을 선택들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능력도 꽤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것을 어떤 때 많이 느끼냐면 저는 시라소니 선수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불금배 선수한테는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시라소니 형하고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왜냐면 같은 단체이고 또 같은 체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 형한테 이쁨 받고 싶고 이 형하고 잘 놀고 싶은데 이 형한테 불편해짐을 느끼는 게 싫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카운트다운이나 어떤 뉴스라이브 영상들을 보면은 시라소니 앞에서 유독 어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혹은 유독 더 뭐랄까 더 철없는 모습, 더 허당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시라소니가 이제 이렇게 방성호 선수가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오 성혁이 형이 나를 이렇게 뭐랄까 경쟁자라든가 혹은 어떤 적대시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모습에 더 안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저 또 체육관 가면 맞아요. 시라소니 형한테 또 괴롭힘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약자예요.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과한 추측이긴 한데 어쩌면 평소에 체육관에서 스파링 할 때도 약간은 좀 자기가 압도할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조금 넘기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운동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영민 선수는 사람들의 눈치를 정말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능력이 있어서 어딜 가더라도 인정받고 이쁨 받겠다. 정말로 같이 가는 선수라 생각이 들고 다만 염려하는 것 하나는 있어요. 염려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 뭐 보시면 되냐면은 옛날에 무한도전 특집에서 무한도전 그 정신감정 특집에서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랑 비슷하냐면은 그 정준하 씨한테 한 말이랑 비슷해요. 소리는 끌게요. 혹시 자 여기 보시면은 정준하 씨가 등장하자마자 아유 아버님 이렇게 바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부장님께 바보식 애교를 부리는 중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잘려 있는데 그 예쁨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태도라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정준하 씨 보면은 항상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두려워할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더 예쁨 받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그냥 바보로 봐줘요. 날 두려워하지 말아줘요.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영민 선수도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좋고 똘똘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 어떤 이제 사랑받는 거에 대한 약간 강박관념? 이 있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은 그 불금매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또래 집단이 되었든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되었든 좀 이런 말들이 좀 불금매 선수한테 많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가 어리숙해 보이지 않아도 돼. 뭐 굳이 뭐 너를 약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 뭐 충분히 너를 드러내도 괜찮고,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아. 약간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아,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은 결혼을 최대한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치어리더 컨텐츠랑도 연결되는 게 조금 있는데 연애하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애정 관계에 대한 갈구가 크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 사귀다가 내가 생각한 애정 관계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으면 좀 쉽게 실증을 느끼는 타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연애 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요거는 뭐 좀 과한 추측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영민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빨리 가정을 이루시면 오히려 그 안정감을 찾아서 좀 더
편안한 인간관계 그리고 좀 더 무리 없는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능력은 참 대단해요. 저도 부러울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치가 빠르고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빠르게 잘 찾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서 이런 타입들은 어느 집단에 가도 인정받죠. 만약에 군대를 간다? 군대에서도 정말 사랑받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과잉 에너지를 쓰고 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좀 이렇게 잘 안정감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네, 좀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말들이 지영민 선수가 좀 듣고 싶어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바보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 집단 가운데서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좀 이제 뭐랄까 두려운 존재 혹은 견제 존재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아마 지영민 선수가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경기 끝나고 티베깅 찐 분노 울먹으면서 서러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이건 제 추측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영민 선수의 어찌 보면 진짜 그 억눌렀던 자아가 튀어나오는 것도 있었을 텐데 저는 좀 어떤 걸로 봤냐면은 그 공포가 누적되어서 분노가 되었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포는 반복되면 반드시 분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동물 막 괴롭힐 때 막 그 동물이 힘이 약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데 막 코너에 몰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동물이 못 참고서 막 물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는 반복되면 분노로 바뀌거든요. 어쩌면은 지영민 선수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좀 지속적인 공포심과 싸웠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상대방의 전적이 나보다 좋고, 근데 전적이 좋은 상대가 자기를 꽤 오랫동안 지목한 거죠. 꽤 오랫동안 지목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다 보니까 상상하게 되는 거죠. 와, 어쨌든 내가 지금 블랙컴뱃에서 연승하고 있는데 진짜 저 선수가 날 지목했네. 만약에 싸워서 지면 어떡하지? 이 연승이 끊기면 어떡하지? 또 브라질 출신이야. 그럼 아무래도 더 험한 데서 자랐어. 나보다 승도 더 많아. 그런 와중에 그런 공포심을 사실 너무 오랫동안 받았죠. 그 스토리 저격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랫동안 쌓여있던 공포심이 결국에는 분노로 표출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사실 TRG 선수가 막 엄청나게 욕을 심하게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선수가 나를 경기 상대로 지목했다, 그 지목당했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오래 길었다 보니까 드디어 그것이 해소되고 자기가 강했음이 증명되면서 분노가 빵 터졌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심했던 건 사이코였죠. 그쵸. TRG는 뭐 그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불금의 선수가 프로모션용으로 감정을 끌어올렸다면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감정을 수습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뭐 경기 뭐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이니까. 근데 그 제가 직관 갔었지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 통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찐텐이 나왔구나. 그럼 찐텐이 나왔구나. 그럼 그 찐텐의 원인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누적된 공포가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봤어요. 아, 육수님, 저도 형민이의 내면은 잘 모르지만 단순한 아이인 듯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에는 몰입하고 집중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듯합니다. 야, 이번에 그 진짜 그 감량 영상 보면서 진짜 너무 안쓰러웠어요. 혹시 육수님 허락하신다면 잠깐 그 캡처 띄워도 괜찮을까요? 이거 보고서 자기가 스스로 놀란 거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좀 궁금한 게 이 정도까지 수분이 빠지면은 혹시 그 뇌수에는 영향이 없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스타병 걸리면 바로 빠따 치겠습니다. 근데 그걸 느껴요. 지영민 선수에게 춘천 팀메드는 두려운 형들이라기보다도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정말 가족처럼 의지하는 관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 팀메드의 인간관계는 정말 단단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막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내면적으로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좀 들어요. 그런 체육관이 확실히 있어요. 뭐 팀메드라든가 익스트림이라든가
뭐 저도 뭐 한 번도 가본 적 없지. 뭐 있으면 몇 번 가봤지만 그냥 추측하는 건데 좀 뭔가 남다르다. 좀 이런 체육관들이 있죠. 춘천 팀매드요? 좀 놀러 가도 됩니까? 정말요? 와. 가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 해볼까요? 약간 그 선수들한테 직접 PT 받아보고 소개하는 영상 그런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당연히 페이 드리고. 네, 정당하게 페이 드리고 진짜로 그 일반적인 PT 하듯이 내가 직접 PT를 받아보고 그 영상으로 올리면은 약간 좀 홍보 효과도 있으시지 않을까. 물론 제가 아직 채널 규모가 작아가지고 효과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야,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거 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 노리가 이번에 최애 선수가 불금매가 되었습니다. 노리가 불금매 선수 제일 좋아한다고.